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디프리비에서 실기반하고 내과 강의하고 있는 민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설명을 쭉 드리고, 제가 이따가 또 시간을 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학부모님 대상 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의대 공부에 대해서 항상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제가 같이 일하는 분 자녀분이 이번 이제 올해 입시해서 이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에 합격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축하할 일이죠. 저도 굉장히 축하 많이 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많이 물어보시라 얘기도 했고. 근데 그 축하한다는 말 속에 저한테는요, 이게 뭐 그냥 드는 느낌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녀분을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자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막연한 안쓰러움, 뭐 이런 게 저는 확 생겨요. 의대 갔구나. 아이고, 이제 의대 뭐 6년 뭐 다녀야 되고,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실기시험, 필기시험, 인턴, 레지던트 1년, 2년, 3년 또는 4년, 뭐, 아들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또 펠로우 1년, 2년, 길면 3년. 이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 과정을 머릿속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친구가 이제 쭉 겪어가야겠구나라는, 물론 그 뒤에, 그때쯤에 뭐 의사가 어떤 처우를 바꾸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연하게도 굉장히 보람찬 일이지만, 얼마나 그동안 힘들까, 앞으로, 하는 그런 안쓰러움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의대 공부가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뭐, 의대 공부 어렵습니다. 공부라는 것 중에,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말 그대로 공부, 그냥 공부. 공부라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공부가 뭘까라고 하면, 의대 공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어렵다고 하는 공부가 예전에 뭐 사법고시,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법고시였죠, 예전에. 의대는, 그 의사 국가고시는, 이 의대를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는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의대라는 곳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니까 일반 대중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세요. 다 합격률만 보는 거지. 만약에 의사 국가고시를 우리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만약에 오픈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뭐 어떻게 합격을 하고 등수가 나올까? 이걸 뭐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될까라고 하면 저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의사 면허 따고 이제 사법고시, 예전엔 사법고시였죠. 지금 로스쿨이지만 사법고시 본 선배는 많지 않죠. 저는 동기도 많지 않고 후배들이 좀 많아요. 근데 보면 의대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 못했던 친구들이 물론 잘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 못했던, 의대에서 굉장히 헤맸던 친구들이 사법고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패스해서 뭐 판사 검사합니다. 단순히 변호사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사법고시가 훨씬 쉽다, 의대 공부보다 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이 의대 공부보다는 사법고시 공부에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어쨌든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이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대가 사법고시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공부일 거다. 의대에 들어갈 때까지의 공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밤새 공부했어요.
그때 공부의 정도랑 어떤 밀집도, 양 그런 거랑 의대 들어간 이후에 하는 공부는 좀 비교가 자체가 안 되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진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의대생들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대학 들어갔다고 뭐 대학 생활하면서 대충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아니다. 또 하나는 특히나 이게 이과에서 수학, 물리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의대 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사실 해부학 같은 거는 이유가 없죠.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이유를 찾고 외우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뭐 그 라틴어로 된 의학 용어들을 다 알아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문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단어, 엄청나게 많은 단어,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라틴어 기반의 그냥 의학 용어니까요. 전 세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뭐 미국이든 뭐 스페인어든 영어든 스페인어든 아니면 뭐 러시아어든 거의 똑같습니다. 의학 용어는 읽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다 똑같습니다. 약간 뭐 조금씩 어미가 다를 뿐이지 제가 뭐 이렇게 읽어보면 읽을 줄만 알면 뭐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쓰는 의학 공통 용어가 있어요. 라틴어에서 시작을 된 이 의학 용어가 새로 외워야 되는 언어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영어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언어들이에요. 그쵸. 뭐 이게 말이 영어지 영이 뭐 사실 하여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단어를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대생들 다 외우고 있죠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유가 없는 단순 무식한 암기가 진짜 많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죄송해요. 제가 12월 말 1월 초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뒤늦게 다 나왔어요. 뭐 검사도 다 음성이고. 근데 이제 말만 하면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이게 밥 먹을 때나 이제 말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좀. 하여튼 그래서 이 이해를 하고 외우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만도 아니고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화가 필요한데요. 전부 다 외워버리겠어.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사실 그냥 근데 보통 학생들은 외우는 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전부 다 이해할래, 전부 다 암기할래, 그러면 전부 다 암기하는 쪽에 성적이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전부 다 이해를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이 수십 년 동안 발전, 수백 년, 또 짧게는 뭐 수십 년,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수십 년, 길게는 뭐 100년 넘게 발전해온 학문인데 그 과정을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듭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일부는 이해하고 일부는 이거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노력 대비 얻는 게 없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한 그냥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요, 이게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그냥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분야나 똑같죠. 사실 의대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대학에 간다 해도 성적이 있고 등수가 있고 점수가 나오고 취직을 하고 모든 게 사실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들어가면 다 의사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경쟁입니다. 계속. 의대는 어디나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람도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과 우리가 의예과라고 부르는 거 빼고요. 이제 본과에서 기초 한 1년 반 2년, 임상 2년, 의사 국가고시 보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전임의하고 이제 취직하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이제 교수로 있거나, 대학병원에 교수로 남으면 뭐 진료교수, 임상교수, 조교수, 부교수, 근데 뭐 이런 진료교수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임시직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교수도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임상조교수, 기금조교수, 뭐 그 안에서도 뭐 계속 경쟁입니다. 사실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요즘 한창 최근에 뉴스 이슈가 됐죠. 소아과가 사람이 없다. 뭐 어디서 뭐 내과 의사를 지방에서 뭐 구할 수가 없다. 근데 뭐 그 내과 의사 못 구하는 건 좀 특수한 경우고, 소아과 입원 환자를 볼 소아과 의사가 없다. 흉부외과 같은 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게 뉴스가 되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긴 얘기죠. 아니, 소아과 의사가 없죠. 당연히 없지. 왜 없겠어요? 아니, 뭐, 한 10년 전부터 소아과 레지던트가 없는데, 10년 전부터 소아과 레지던트가 거의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쯤 되면 이제 부족하죠, 의사가. 10년 전부터 예견했던 일입니다. 누구나 다.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관심이 없었다 뿐이지, 모두 다 얘기했던 일입니다. 이러면 이제 소아과 의사 앞으로 없다. 소아과 좀 어떻게 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좀 뭔가 방법을 만들어 달라. 뭐 무시하고 있었다가 이제 없는 거죠. 10년 동안 없어질지 뻔히 알았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무관심하고 멍청한 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와서 아무거나 해야지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 나중에 더 고민해봐야 되고 하는 일이지만, 과 선택은 특히 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선호하는 과가 몇 개 없습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선호하는 과가 바뀌면 괜찮은데 선호하는 과가 점점 줄다고 저는 느껴져요. 가고 싶은 과가 예전엔 그래도 이 정도 과 가면 그래도 괜찮았어 하는 과들이 하나씩 점점 더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집니다. 인기 있는 과들이. 그래서 뭔가 레지던트 때 또 한번 경쟁을 해야지. 레지던트 뽑을 때는 인기과들은 대놓고 뭐 2대1, 3대1 뭐 하니까 그때는 대놓고 경쟁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대충 공부하고 뭐 대충 합격하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통과하는 것도 힘든데 통과된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그 똑똑한 애들하고 또 경쟁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여튼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힘들다. 적성에 맞아도 힘든데 적성에 안 맞으면 진짜 끔찍하게 힘든 과정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그냥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남들 다 되는데 뭐 우리 자녀분들은 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을까. 그 남들 다 잘하는 걔네들이 평범한 애들이 다, 물론 자녀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게 뭐 조금만 적성에 안 맞아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올 때는 뭐 거의 뭐 차석 뭐 3등 뭐 이런 식으로 입학을 해도 거의 막 하위권을 맴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